안녕하세요. 의잼TV의 잼잼 한의사 배한호입니다. 저번에 예고편 보내드렸듯이 오늘은 무좀 타파 그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철 우리 샌들 신고 아름다운 발가락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이 8월 그리고 9월까지 이쁜 발가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무좀 타파 비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가까운 병원과 피부과 가셔가지고 돈 내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실 때 이 무좀약을 먹게 되면 간에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오히려 이제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또는 미처 병원에 갈 시간이 없을 때 이 무좀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는 그 방법! 바로 그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식초죠. 병원과 한의원에서는 대개 식초 쓰는 방법을 조심하시라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 그 방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 미처 못 가시는 분, 가기 전에 또는 바빠서 또 오히려 걱정돼서 식초를 꼭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식초 사용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초는 빙초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시중에서 유통되는 사과식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식초를 그냥 쓰시는 것보다는 물에 1대3의 비율로 희석하셔서 써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물과 식초를 3대1 비율, 식초랑 물을 1대3의 비율로 희석을 해서 써야 된다. 두 번째, 세숫대에다가 식초랑 식초물을 넣은 상태에서 발 전체를 담그는 게 아니라 무좀이 있는 부위만 살짝 담글 정도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가락에 있는 부분만 식초물에 담궈서 찰방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이 식초물은 발톱 무좀에는 잘 안 닿습니다. 발가락 사이 무좀과 발 안쪽 편에 있는 무좀에 잘 닿습니다. 그래서 그 발가락 사이사이를 이렇게 가만히 발가락을 두시는 게 아니라 발가락 사이사이를 이렇게 벌려주셔야 됩니다. 벌려주셔서 이 식초물이 발가락 사이사이에 잘 닿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세 번째, 그럼 이걸 매일 하느냐? 아닙니다.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단 2번! 일주일에 단 2번만 하시는 겁니다. 매일 하시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적이셔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시고 난 이유가 중요한데요. 하실 때 시간이 20분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식초물 어렵게 비용 들여가지고 샀다고 만들기 어렵다고 1시간 내내 담그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담글 때 20분 정도 이내로만 담그셔야 됩니다. 더 많이 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방법, 하시고 난 뒤에 흐르는 물에 잘 씻으셔야 됩니다. 흐르는 물에 발가락 끝에 묻어있는 식초물을 잘 흘려내고 비누 거품을 내가면서 발가락을 꼭꼭 가볍게 잘 문질러서 이미 묻어있는 식초물을 잘 씻어내야 됩니다. 많게는 5번까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사항을 너무 세게 문지르게 되면 피부가 벗겨지게 되겠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살살 애기발 다루듯이 그렇게 가볍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적으로 중요한 팁, 그렇게 한 다음에 발을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잘 말리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식초물 사용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그럼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가락 양말 신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발가락 양말 신게 되면 무좀이 정말 30%는 줄어들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한 사이클로 해서 주 2회 정도를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저 첫 방송을 보시고 댓글 다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예상 질문을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식초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요. 본인 필요에 따라서 4-5번 정도까지 한 10회 정도까지 하는 게 추천이고요. 만약에 4-5번 정도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가까운 피부과를 가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손발톱 무좀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 식초물은 손발톱 무좀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무좀균이 손톱과 발톱처럼 두꺼운 밑에 붙어 있게 되면 식초물이 그 안까지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발가락 사이사이 무좀에는 정말 도움이 되고요. 이 발톱 무좀에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덜 됩니다.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게 되면 피부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7번, 그리고 20분이 아니라 뭐 40분, 60분, 그리고 씻어내실 때 살살 피부를 문지르는 게 아니라 세게 문지르시게 되면 피부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피부 벗겨지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식초물에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죠. 시석비를 식초 1, 물 3으로 부탁드렸는데 식초만 원액으로 쓴다거나 물 비율을 뭐 낮게 이렇게 하신다거나 20분 이상 하신다거나 그러면 이 사실은 그리고 이제 씻어낼 때 세게 문지르시게 되면 피부가 벗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식초에 의한 그 준화상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식초 냄새 당연히 독하죠. 환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뭐 식초 냄새를 못 맡겠다. 그럼 마스크 착용하고 하셔야죠. 따끔따끔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통증이냐면 그냥 톡톡톡 뭔가 바늘 끝으로 톡톡톡 찌르는 통증이 식초물로부터 오는데요. 그 정도 통증은 참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막 찢어지는 막 이렇게 타들어가는 통증이라든지 되게 통증이 생각보다 많이 아프다 그러면 그 무좀균 때문에 그 발가락 사이 찢어진 틈을 통해서 식초물이 너무 과하게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떼셔서 그 식초물을 빨리 씻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그 상처 자체가 건조시켜서 그 찢어진 부위가 조금 더 아물고 난 뒤에 식초물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뭐 약국에서 판매하는 PM약이라든지 병원에서 처방받는 뭐 라미실 연고 같은 경우를 쓰시면서 또 사용하시지 않는 그 중간중간에 식초물을 병행하시게 되면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노안의 크레졸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살균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식초물에 정노안을 섞어서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식초물 자체만 사용하셔도 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간염이 있거나 뭐 간경화가 있거나 뭐 비염균을 뭐 복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좀약을 처방해 주신 선생님께 본인 간 상태를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약 복용량이나 기간 적정량을 선택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뭐 그리세오풀빈이라든지 케토코나졸 같은 간독성이 비교적 강한 무좀약을 썼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수프라녹스 같은 계열들은 간독성이 적다고 그럽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하지만 그래도 담당 의사 선생님과 약사분과 상담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톱 무좀에도 유황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발톱 무좀은 어떤 걸 하더라도 잘 안 듣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유황으로 살짝 도포를 해보시고 반응이 없으시면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의잼TV 제2화 무좀 타파편 방송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가 있으셨으면 구독,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아요, 재미가 없었어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또 다음번에 준비해서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잼TV의 잼잼 한의사 배양로였습니다.